새벽 3시 눈이 번쩍 뜨입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매일 밤 불면증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10초 만에 꿀잠 잘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켜고 그러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몇 번이세요?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19.6%가 이런 불면증을 겪습니다. 10명 중 2명입니다. 특히 60대 여성 중엔 17만 9천 명이 매일 밤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평균 68세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뇌가 밤에도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낮에 일할 때처럼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진짜 딱 10초면 됩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10초만 투자하시면 뇌가 바로 쉬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72세 최순희 님도 이 방법으로 3년간 괴롭던 불면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만 놓쳐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앞부분만 듣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60 넘으니 새벽에 자꾸 깨는지. 둘째, 새벽에 깼을 때 10초 만에 다시 잠드는 방법. 셋째, 낮에 1분만 투자해서 밤에 6시간 푹 자는 몸 만드는 법입니다. 이 3가지만 챙기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땐 아무 데서나 잤는데 이젠 침대도 베개도 다 맞아야 잔다. 옆방에서 소리 나면 바로 깬다. 한 번 깨면 2시간은 뒤척인다.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67세 정명자님도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받고 나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새벽에 깨는 순간마다 뇌파가 쭉쭉 올라가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밤에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머리가 쉬질 않아요. 2024년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평균 68세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더니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밤 11시에도 뇌가 각성 상태였습니다. 마치 낮에 일하는 것처럼 머리가 계속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밤에 푹 자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깹니다. 나이 때문이라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제부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멜라토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저녁만 되면 졸음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60 넘으시면 20대 때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85세 넘으시면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연료가 없으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 뇌를 긴장시킵니다. 완벽하게 조용해야 잔다. 침대가 딱 맞아야 잔다. 8시간은 자야 한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머리를 일하는 모드로 만듭니다. 정명자님도 그러셨답니다. 옆방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저 소리 때문에 못 자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뇌가 더 예민해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 깨면 핸드폰을 봅니다. 새벽 3시에 깨셨을 때 잠이 안 오니까 유튜브나 볼까?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낮이야. 일어나. 그러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면서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립니다. 정명자님도
새벽마다 핸드폰으로 뉴스 보셨는데 그럴수록 잠은 더 안 왔답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대요. 이게 벌써 2년째였어요. 약 먹어도 소용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명자님이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쓰신 뒤 단일 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뇌를 쉬게 만드는 것.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뇌가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초면 머리를 쉬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밤 새벽에 또 깨셨을 때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그럼 뇌파가 내려가면서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10초 기법 절반은 효과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서를 틀리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3단계입니다. 첫 번째, 3초 머릿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베타파, 내려가라. 베타파, 내려가라. 베타파, 내려가라. 딱 3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이미 입증됐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뇌파가 실제로 변합니다. 조용해야 잔다가 아니라 뇌파만 내리면 잔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뇌가 긴장을 풉니다. 두 번째, 5초.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세요. 귀 뒤쪽에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 만져보시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5초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이 풍지혈을 누르면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뭘까요?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입니다. 쿵쾅쿵쾅 뛰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섰던 신경이 느슨해집니다. 뇌파도 같이 내려갑니다. 세 번째, 2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속삭이세요. 나는 충분히 잤다. 이게 끝입니다. 딱 10초입니다. 3초 생각 바꾸기, 5초 풍지혈 누르기, 2초 호흡하기. 이 10초를 새벽에 깨실 때마다 반복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1세 김태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태호 어르신은 1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 반이면 시계 보듯 눈이 떠지셨대요. 그럼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누우셔도 1시간은 뒤척이셨답니다. 잠이 안 오니까 결국 TV를 켜고 새벽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이 되더라고요. 수면제도 드셔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낮까지 멍했답니다. 그런데 이 10초 방법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해봤을 때 김태호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베타파, 내려가라, 3번 속삭이고 풍지혈 눌렀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눈이 스르륵 감기더라고요. 첫날은 30분 만에 다시 잠드셨답니다. 예전 같으면 1시간인데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15분 만에 잠드셨고 2주 후에는 10초 하고 나면 5분도 안 돼서 잠드셨답니다. 15년 만에 새벽에 깨도 무섭지 않아요. 10초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다시 10초 하세요. 생각 바꾸기 3초, 풍지혈 누르기 5초, 호흡 2초, 이걸 3번만 반복하셔도 30초입니다. 30초면 뇌파가 충분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지키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핸드폰을 보시면 안 됩니다. 10초 하시고도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 켜시는 순간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럼 원점입니다. 그냥 눈 감고 10초를 반복하세요. 김태호 어르신도 처음엔 답답하셨답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누워 있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누워 계시면서 10초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눈이 감깁니다. 이게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밝혀진 원리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뇌파는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 침대 옆에 메모지 하나 붙여두세요. 베타파, 내려가라. 풍지혈 5초, 충분히 잤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새벽에 깨셨을 때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핸드폰 보는 대신 10초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낮에 딱 1분만 투자해서 밤에 6시간 푹 자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초 방법만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 딱 1분씩만 더 투자하시면 밤에 훨씬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손, 복부 호흡.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배꼽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 상태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세요. 이걸 6번만 반복하면 딱 1분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2023년 한국노인의학회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복부 호흡을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쉬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파도 안정됩니다. 실험 결과 하루에 3번씩 1분만 하셨는데 2주 후 수면 시간이 평균 40분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점심 먹고 1분, 자기 전에 1분.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누워서 다리 올리기. 이건 더 쉽습니다. 침대에 누우셔서 다리를 쭉 뻗으세요. 그 상태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올립니다. 무릎은 곧게 펴시고요. 발끝은 위로 향하게 하세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6번씩만 하세요. 이것도 딱 1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2025년 태국 치앙마이 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비교했는데 수면의 질을 가장 많이 개선시킨 건 바로 이 저항성 운동이었습니다. 저항성 운동은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근육과 배 근육이 힘을 씁니다.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실험에서 하루 1분씩 3주 동안 하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평균 45% 개선됐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조금만 올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맨발로 땅 밟기. 이건 좀 특별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집 앞 공원이나 흙이 있는 곳에 나가세요. 그리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세요. 딱 5분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5년 신경과학 저널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의 오렉신 수치가 내려갑니다. 오렉신은 각성 호르몬입니다. 이게 높으면 잠이 안 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오렉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 21일 동안 매일 아침 5분씩 맨발로 땅을 밟은 어르신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35% 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40% 줄었습니다. 단 21일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연구자가 동의한 건 아닙니다. 다만 부작용 없이 시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필수가 아니라 가능하면 해볼 카드로만 둡니다. 시도해 보시고 본인께 맞으시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효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69세 이순덕 님도 3주 동안 매일 아침 공원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셨는데 3주째 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오늘만 해보세요. 첫 번째, 따뜻한 손, 복부 호흡. 두 번째, 누워서 다리 올리기. 세 번째, 맨발로 땅 밟기. 이 중에 가장 편한 걸로 시작하세요. 그럼 3주 후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밤새 한 번도 안 깼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임상으로 입증됐습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에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를 연구했습니다.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는 뭘까요? 약 없이 생각과 행동만 바꿔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입니다.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45% 빨라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는 52%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이 바뀐 겁니다. 69세 박순자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님은 2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는데 잠은 새벽 1시나 돼야 오셨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셨고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건지 깨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지끈지끈하고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오셨지만 약을 먹으면 낮까지 멍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엄마,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이렇게만 말하더래요. 박순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 나이 탓이지. 젊을 때처럼 잘 순 없지. 그런데 우연히 이 방법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1주차 10초 기법만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실 때마다 베타파 내려가라 3번, 풍지혈 5초, 충분히 잤다 1번,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답니다. 이게 뭐야? 정말 될까? 하지만 첫날부터 3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2시간인데 4배나 빨라진 겁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님은 깜짝 놀라셨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거든요. 2주차 낮에 1분 운동을 더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손 복부 호흡 1분, 점심 먹고 누워서 다리 올리기 1분, 자기 전에 다시 복부 호흡 1분, 딱 하루 3분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이 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2주차 끝날 무렵엔 새벽에 깨셔도 10초만 하면 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이제 새벽에 깨는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10초만 하면 되니까요. 3주차 아침마다 맨발로 땅을 밟았습니다. 집 앞 공원에 나가셔서 잔디밭을 5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하지만 아침 공기가 좋아서 계속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3주차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신 겁니다. 11시에 주무셔서 아침 6시까지 쭉 주무셨습니다. 7시간입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답니다. 거울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가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환해진 것 같고요. 자식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순자님은 지금도 매일 이 루틴을 지키십니다. 아침에 맨발로 땅 밟기, 하루 3번 1분 운동, 새벽에 깨면 10초 기법, 그리고 매일 밤 6시간에서 7시간씩 푹 주무십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한 아침을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거 아닐까? 그런데 박순자님도 처음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 박순자님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변화는 다른 분들께도 반복됐습니다. 72세 최순희님,
67세 정명자님, 71세 김태호 어르신, 69세 이순덕님, 모두 3주 만에 새벽 각성이 줄거나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되십니다. 단 3주입니다. 1주차엔 10초 기법만, 2주차엔 낮 1분 운동 추가, 3주차엔 아침 맨발 걷기까지 이렇게만 하시면 3주 후엔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으실 겁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깼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잘 잤을 때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새벽에 깨시면 핸드폰 보지 마시고 10초만 해보세요. 베타파, 내려가라. 풍지혈 5초, 충분히 잤다. 딱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만에 효과 봤어요. 새벽 각성이 줄었어요.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새벽에 깨시면 핸드폰 말고 손부터 귀로 가져가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타파, 내려가라. 3번 생각하고 풍지혈 5초만 눌러보세요. 딱 10초입니다. 그럼 뇌가 쉬는 쪽으로 바뀝니다. 다시 잠이 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72세 최순희 님도, 67세 정명자 님도, 71세 김태호 어르신도, 69세 이순덕 님도 모두 이것 하나로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이 생각만 버리세요. 오늘 밤 새벽에 깨시면 핸드폰 말고 손부터 귀로 가져가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젯밤에 해봤어요. 다시 잠들었어요. 새벽에 덜 깼어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잠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픈 이유, 베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굳은 근육 때문에 아픈 겁니다. 딱 3분만 바꾸시면 아침 허리 통증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주무시는 그날까지 든든 라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엔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